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금리와 자산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그 물가가 상승한다는 걸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제 이것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상승한다, 기준금리를 높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금리와 자산 가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자산 가격이란 것 자체가 상승한다는 거는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만큼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이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금리 상승 시기에는 이제 화폐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자산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자산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채권, 부동산,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자율이 높아진다라는 말은 이자 수익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채권을 사는 이유는 이제 이자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이자 수익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고, 이자 수익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채권의 수익률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상하면 채권의 수익률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상하면 채권을 많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채권을 많이 사게 되면 채권의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채권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채권 자체만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채권 자체만을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채권의 기준으로 보면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를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채권 자체를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정을 해보면, 우선 채권 가격, 우리가 80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1년 뒤에 100만 원을 돌려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자율은 25%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80%에서 25%를 가산하면 2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을 돌려받는 건 똑같지만 채권 가격은 현재는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채권 수익률, 즉 이자라는 게 25%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50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돌려받는다라고 한다면, 1년 후에 100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한다면 수익률이 100%가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채권의 가격은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이자율이 증가한다는 거, 즉 채권의 수익률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현재 채권 가격 자체를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일 때 우리가 100만 원을 돌려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자가 25%라고 한다면 현재 채권 가격은 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자가 100%가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채권 가격은 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자, 이자의 수익률이 증가했을 때 채권 가격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말인즉슨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의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복잡한데 우리가 부동산을 자기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어떻게 구매하느냐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주로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보는 관점에서도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되겠죠. 이제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저는 또 이제 우리나라의 집값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은 매우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자기 돈으로 구매한다기보다는 이제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금리가 인상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대출을 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대출을 통해서 갚아야 될 돈, 특히 이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금리가 높아졌을 때 대출 자체를 사람들이 하는 걸 피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와 주식의 관계를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요. 주식의 대체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먼저 고민을 해봐야 해요. 주식의 대체제로는 우리는 주로 저축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의 대체제로 저축을 이야기하는데 저축은 이제 금리와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축하지 않은 돈이 어디로 가냐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게 된다면 이 주식시장에 있는 돈들이 다시 저축시장으로 돈의 흐름이 이전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요.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주식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알아보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막 그 당시에 금리가 10%, 20%, 10%대가 되거든요. 뭐 낮아져서 10%대가 됐다라고 해요. 그럼 뭐 그전에는 기존 뭐 20%대 혹은 20% 가까이 가는 그 금리를 유지했을 거예요. 그 말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저축만 해도 충분히 그 이자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식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경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기준금리가 거진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했었고요. 그때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라고 해보면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자율은 그만큼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축을 해놓으면 저축을 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물가 상승한 만큼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메워주는 게 이자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하고 나서 그 받는 이자만큼 이제 물가가 상승했다라면, 아, 그래? 우리가 돈에 최소한의 손실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물가 상승은 빠른데 저축을 해서 사람들이 저 이자를 받는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저금을 해 놓는 것 자체가, 저축을 한 그 자체가 우리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양을, 실질적인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봐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고요. 이게 다시 금리가 상승한다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인 이제 저축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제 금리와 주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